아마 이건 수리생물학 말고 다른 데서도 쓰기 괜찮은 알고리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발생하면서 말해주세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예를 제가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이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수리생물학의 수학적 모델링을 할 때는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크게 OD 모델링이 있고 PD 모델링이 있고 스태티스틱 모델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스태티스틱 모델링인데 저희 김재김 교수님께서 OD 모델링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서로 다른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항상 쓰기 괜찮은 방법, 알고리즘이라서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톡방에서 은미방 들은 사람 제가 조사를 했죠. 왜냐? 처음부터 은미방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은미방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걸로 출발을 할 건데 뭐 은미방 들은 분들은 원래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간단하게 실제로 안 들은 분들도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fx 참고로 이 fx는 dx dt를 말합니다. 이렇게 dx dt를 fx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fx바가 0이 되는 x바가 있겠죠.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x0이 있어요. 여기 이 x0이 만약에 x바라면 항상 이렇게 x바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 참고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계속 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갖다가 예시로 쓸 겁니다. 케모스탯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케모스탯에 대해서 궁금하면 중간에 그냥 질문 넣어주세요. 바로바로. 이렇게 생긴 모델을 케모스탯이라고 하는데 이 케모스탯을 갖다가 쓸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스테디 스테이트 아이디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dn dt equal dc dt equal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거를 열심히 손으로 계산을 해서 찾아보면 x바가 0,α2하고 알파1 마이너스 알파1 마이너스 1분의 1 알파1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 부호 변할 수 있죠. 근데 부호가 변하도록 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수리 생물학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체 숫자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생명에서는 음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0이란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음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걸 음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범위를 0 이상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범위를 탄생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를 정리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max growth rate 얘가 elimination rate 맞냐? rate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구한 점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에다 찍어보면 이렇게 두 점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x1 바라고 하고 이걸 x2 바라고 할게요. 제가 임의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은미방 기법이 들어갑니다. dx dt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거를 일단 은미방에서 배웁니다. 참고로 은미방은 카이스트 기준 이름이라서 아마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름을. 두 개 빼놓을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람다 1하고 람다 2가 여기 있죠. 이 람다 1하고 람다 2가 실수일 때 하고 복소수일 때를 쪼개가지고 어떤 경우에 셀을 노트다, 어떤 경우에는 스테이블 포인트다, 어떤 경우에는 언스테이블 포인트다, 이거를 분류하는 기준을 응미방에서 아주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응미방 교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심지어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가 다 써놓긴 했거든요. 그걸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주변은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이 정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극북한적인 영역 내에서의 그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해서 로컬 애널리시스라고도 합니다. 얘를. 그러면 로컬이라고 했죠. 이 영역 지금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 영역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분석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이 영역을 분석하는 것까지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두 번째, 널클라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널클라인이 뭐냐면 아까 전에 DNDT 이퀄 DCDT 이퀄 0으로 제가 썼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제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DNDT는 0하고 DCDT는 0. 이렇게 두 개를 쪼갭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참고로 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등장하는데 교점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 아까 전에 잡아놓은 x1바하고 x2바죠. 이 교점이 바로 x1바, x2바가 되는데 이 위치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면 대강적으로 분석해보면 얘는 여기고 얘는 요 방향, 얘는 요 방향, 얘는 요 방향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대강적인 형태는 보이죠? 대강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돌겠구나 라는 거는 보이죠? 근데 이게 완벽할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벽한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요. 저거는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세마이 글로벌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쟤를. 그럼 이제 글로벌 애널리시스로 가야겠죠?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그래프가 있죠?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요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어요. 요 점 근처 중심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처음에 얘를 ZT를 0이라고 해요. 처음에 원래 그 널클라인으로 잡혔던 애를. 그리고 이제 미분 전반적인 미분 값의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얘는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ZT 이퀄 1이라고 잡고 같은 논리로 얘는 ZT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요.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각각의 ZT가 변할 때마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ZT가 N이라고 고정을 해놓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 ZT가 0인 요 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넘어갔죠.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럼 그 그림대로 실제로 다시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전반적인 형태는 유지하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지금 세 단계에 걸쳐서 제가 분석을 했죠. 처음에 로컬 애널리시스하고 세마이 글로벌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글로벌까지. 실제로 원래 이 단계를 전부 다 거쳐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귀찮고 복잡하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다른 방법을. 그래서 이미 PD에서 아주 잘 써먹고 있는 방법을 하나를 발견해서 그대로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원래 이런 놈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면 xn에다가 그 위치의 미분계수 값에 일정한 값을 곱해주고 다시 그 값을 더해주면
다음 x n 플러스 1 값이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알파라고 쓴 건 뭐 이거는 실제로 영역마다 분야마다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걸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스텝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크기가 변하겠죠?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저희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래프가 여기다 공을 줬어요. 공을 두면 굴러가면 처음에 여기로 가고 그 다음 여기로 가고 맨 마지막에 여기로 가는 게 보이겠죠? 공을 굴리면.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그 모습을 따라서 만든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글로벌 애널리시스 한 결과 여기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공을 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 공은 경사면 따라서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대로 여기다 도입을 하는 거예요. 처음 초기 값을 여기다라고 잡아놓고서는 얘를 거의 1초도 안 되는 간격마다 위치를 다 확인해서 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이 촘촘히 찍히겠죠 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경로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알고리즘 하나만 넣어도. 그런 목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이 길레스피 알고리즘. 참고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수학뿐만 아니라 뭐 AI에서도 쓰이고 뭐 물리학에서도 얼마든지 쓰려면 쓸 수 있는 생각보다 맞는 알고리즘이라서 뭐 맞는까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알고리즘이라서 알아두면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조금 헬인데 잠깐 지우고 갈게요. 방금 전에 처음 파트 1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지우는 동안 잠깐 확인 좀 하게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지우고 바로 시작할게요. 파트 2 이제 길레스피 알고리즘이라는 놈을 가져올 건데요. 이거 길레스피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그 물리화학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반응 속도 있잖아요. 반응 속도 할 때 ODE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그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절반 정도가 안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모른다.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건 패스할게요. ODE로 쓰는 거는. 그래서 ODE로 쓰는 건 패스를 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ODE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얘는 확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얘는 단순히 그냥 반응 속도의 그 평균 값을 찾아낸 것 뿐이에요. 근데 수학자들은 확률까지 반영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탄생한 대체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 키네틱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얘를.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키네틱스 관련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노테이션들을 잔뜩 깔고 갈게요. 첫 번째 스피시스 종이죠. 얘는 SI라고 씁니다. 참고로 이 노테이션 설명하는 동안에는 제가 얘를 갖다가 제가 예시로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example을 들면 H1이 S1이 되고 S2는 H1이란다. S1이 H가 되고 S2가 O가 되고 S3가 H2O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reaction, 반응이죠? 저희는 반응을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RJ라고 쓰는데 이게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해서 AIJ SI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b,i, j, s, i로 바뀌는 거를 갖다가 rj라고 씁니다. 반응식이죠? 전형적인. 아까 전에 이 예시를 가져오면 R1은 EH 플러스 O가 H2O가 되는 반응이 될 테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제가 A, IJ, B, IJ 있잖아요. 이 B, IJ에서 A, IJ를 뺀 값을 감마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서 S1은 H, A11은 2가 되고 B11은 0, 감마 11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쓰면 아래도 똑같이 뭐 비슷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R2는 H2O가 EH 플러스 O2가 되는 반응이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역반응. 그 역반응에서 이거 쓰듯이 똑같이 다시 쓸 수 있겠죠. 세부적인 거는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리액션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리액션하고 별개로 이 스피시스의 넘버들을, 그러니까 숫자들을 저희는 알고 싶어요. 스피시스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죠. 그래서 이제 SI가 SI의 넘버, 근데 무슨 넘버냐? T라는 시간대에 SI의 넘버를 갖다가 XIT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근데 이 XIT를 X1T, X2T 다 따로 쓰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XT가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의 일종이 되거든요. 마르코프 체인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야매라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거는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저도 야매로 배운 거라. 일단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수학적인 뭐 용어가 있어요. 그 마르코프 체인의 일종이 됩니다. 얘는. 그거를 갖다가 미리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이따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 예시를 그대로 갖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쓸 수 있겠죠? 딱 스피시스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네 번째, 제가 여기 아까 시작할 때 스토캐스틱 키네틱스는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을 반영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PKT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XT가 K가 될 확률을 갖다가 PKT라고 써요. 그러면 똑같이 예시를 들면 P 2,3,1 T는 X1, X2, X3가 2, 3, 1이 될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수렴하는 값을 저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파이 k라고 써요. 이렇게 파이 k까지 정의를 했는데 이 파이 k를 다른 말로 stationary distribution이라고도 해요. 이건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려울 게 없는 게 확률하고 제가 베리언스를 써놨어요. 확률은 여러분이 아는 거, 그냥 그 어떤 종이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거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되죠. 다른 말로는 기대값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게 없는데 베리언스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xt 전부 다 벡터로 썼죠 제가. 벡터의 제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벡터 제곱을 저희가 내적으로 싹 다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근데 내적으로 여기다 그러면 그 내적을 쓰냐 하면 실상은 아니에요. 내적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정해요. 매트릭스의 제곱을 이렇게 정의해요.
매트릭스라는 M을 그냥 제가 하나 임의로 줄게요. 이 매트릭스의 제곱은 매트릭스에다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논리대로 가면 베리언스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재평평제 이거 일반고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과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다녀봐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말했죠? 제가 노테이션이 좀 뒤섞여 있다고 저희도. 이 프라임은 미분 기호가 아니라 트랜스포즈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지금부터는 미분은 싹 다 제가 뭐 라운드나 dx, dy, dx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전부 다 최대한 구분을 위해서 여기다 써놓고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베리언스까지 정의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프로펜시티 펑션이라는 걸 저희는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프로펜시티 펑션을 로 J로 저희가 쓰거든요. 이렇게 정수 범위에서 정확히 말하면 음수가 아닌 정수 범위가 있겠죠. 그런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0 이상의 실수 집합으로 가는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다 0 이상을 붙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생물학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생물학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쓸 거면 이 0 이상을 빼셔도 돼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저희는 로 J라고 쓰고 그거를 프로펜시티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일단은 하기 전에 저희가 뭐 이런 걸 쓴다고 합시다. PJK DT라고 하면 어떤 DT라는 시간 동안에 PJK의 확률이 일어날 전체 확률이 되겠죠.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조금 쓰긴 해야 됩니다. 이런 RJ를 제가 쓸게요. 그 일부 기호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반응 개수가 CJ가 되는. 그러면 그런 애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얘를 A, J라고 써요. 그거는 이 리액션의 오더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propensity function을 rho JK equal 오메가 AJ-1 제곱분의 CJ. 이 파이는 그 N파이R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오메가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오메가가 정의하는 바가 뭐냐면 셀의 볼륨, 그러니까 세포의 부피예요. 세포와 부피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세포의 부피를 일일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포의 부피 측정에다가 집어넣어요.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이렇게 propensity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노테이션은 전부 다 드디어 끝이 났어요. 노테이션 설명하는 데만 지금 10분 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럼 이 노테이션들을 해서 뭘 할 거냐, 이제 chemical master equation 이라는 걸 저희 정의를 해야 돼요. 이제 CME라고도 하는데요, 줄여서. 아까 전에 스토캐스틱 키네틱스가 확률을 반영한다고 했죠.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CME를 적어보자면 일단은 PK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PKT 오버 델타 T. 얘는 델타 T가 0으로 가면 dPK dT로 가겠죠. 그 한마디로 얘는 dPK T
dt로 근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식을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식을 쓰거든요. 이 앞에 부분, 이 시그마 더해지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반응을 할 때예요. 반응하면 반응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응을 했을 때를 적은 거고, 근데 거기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또 빼줘야 돼요, 따로. 그래서 뒤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빼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걸 다르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다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빼는 거는 그냥 리액션이 없는 케이스예요. 앞에는 리액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부터는 요 예시는 머릿속에서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예시는 없었다라고 아까 전에 이해를 위해서 쓴 거지. 지금부터 다른 예시를 쓸 겁니다. 지금부터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 이런 반응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파라는 반응 개수를 두고 뮤가 생성됐다가 그 다음에 베타라는 반응 개수를 가지고 뮤가 사라지는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뮤의 넘버를 저희가 K라고 임의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간의 뭐 배경 지식화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수리생물학 하다 보면 맨날 이런 놈을 써요. 쉽게 말하면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없이.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무조건 뮤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반응에서 하나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반응에서는 하나가 사라지죠. 두 번째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리액션 1이고 이게 리액션 2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propensity 펑션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propensity 펑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propensity 펑션을 써보면 얘는 알파 오메가가 나오고 첫 번째 리액션 1에 대해서는 리액션 2에 대해서는 베타 K가 나와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이 반응 전체를 갖다가 도표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T라는 시간에는 K-1, K 플러스 1, K이고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간대는 K가 되는 맨 처음 거는 리액션 1이 일어난 경우 두 번째는 리액션 2가 일어난 경우 세 번째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도표화 시킬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쓴 이 식 있죠? 이거를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아까 전에 그대로 여기에다 쓴 대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PK T 플러스 델타 T는 알파 오메가 델타 T PK 마이너스 1 T 플러스 베타 K 플러스 1 델타 T PK 플러스 1 T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 델타 T 마이너스 베타 K 델타 T PKT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반응으로 더해지고 두 번째 반응으로 또 더해지고 근데 반응 안 한 경우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dpk t dt는 알파 오메가 pk 마이너스 1 t 플러스 베타 k 플러스 1 pk 플러스 1 t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 플러스 베타 k pk t가 되겠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근데 이 반응을 ODE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d mu dt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뮤다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냥 1화2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갖다 넣으면. 근데 지금 보면 식 구조가 서로 완전히 다르죠.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을 해보면 식 구조는 똑같아요. 생기는 반응을 더해주고 사라지는 반응을 빼주고잖아요, 여기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여기 알파가 보이죠, 베타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알파 오메가 플러스 베타 k, 여기 비슷한 게 보이죠. 한마디로 근본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확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형태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예시. 실상 제가 예시를 원래 3개 준비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까지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엑서사이즈로 남겨놨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반응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알파라는 반응 개수를 가지고 얘가 생겼는데 얘가 똑같은 애 하나를 데리고 베타라는 반응 개수를 가지고 사라지는,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가 사라지는 반응이 되겠죠. 이런 걸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간만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프로펜시티 펑션을 써보면 알파 오메가 하고 얘는 오메가 분의 베타 2분의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펜시티 펑션을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지금부터 다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제가 지금 k 플러스 2가 들어갔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2면 k 플러스 2가 k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함수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함수에서 k 자리에 원래 k 플러스 1을 넣기 때문에 여기는 k 플러스 2, 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뭐 정리하는 건 아까 똑같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CAB까지 썼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엑서사이즈는 이겁니다. 그 전사 번역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시 요거는 제가 엑서사이즈로 남겨놓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가 참고해야 될 정보는 전부 다 써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반응식에서 이제 요 반응식이 제가 임의로 1이라고 잡을게요. 이 식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t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게 뭐냐면 t가 무한대로 가면 반응물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거 지금 pkt 플러스 델타 t로 제가 썼잖아요. 이 확률은 계속 점점 작아지겠죠. 끝없이 작아지다 보면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뭐 그럼 한마디로 얘는 하면 반응물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pkt 플러스 델타 t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파이 k도 제가 써놨잖아요. 파이 k를 쓴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t를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이런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파이가 3개가 보이죠? 아니 3개가 아니라 4개가 3개네. 파이 k-1이라고 파이 k 플러스 2, 파이 k 이렇게 3개의 파이가 보이죠? 이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제가 파이 0과 파이 1을 알아요. 파이 3을 구했죠. 뭐 파이 2도 안다고 칩시다. 파이 4를 구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구하다 보면 끝없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파이 무한대까지 가요. 끝이 안 나요. 한마디로 얘는 갑자기 이런 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Infinity coupled equation. 한마디로 무한대 연립 방정식이 탄생했습니다. 풀 수가 없죠. 저희는 무한대 연립 방정식을. 근데 이 어떤 대단하신 분들께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5개에 한해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를 유한계로 줄여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그 5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예시 있죠? 요 케이스. 이게 birth and death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태어났다가 죽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저희가 직접 손으로 풀 수 있는 예시고요. 두 번째는 linear reactor. 한마디로 선형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능하답니다. 얘는 딱 봐도 선형 구조가 아니죠. 얘는. 그리고 세 번째, food forward network라는 모델인데 그거는 풀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complex balanced network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도 증명이 됐대요. 마지막에 transform network인데 이것도 증명이 됐대요. 참고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튼 증명이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가 이제부터 관건이잖아요. 풀 수 있는 건 딱 5가지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자들, 현실은. 그래서 열심히 해서 풀이 방법까지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그 풀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여기 저희가 이런 에버리지를 정의하면 그 에버리지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dpkt dt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열심히 설명한 CM이죠, 얘가. 그러면 여기서 CME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 과정 제가 근데 잘 써놨거든요. 그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튼 그걸 그래서 열심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놈이 나와요. 이런 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맨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xt를 미분했더니만 x에 대한 함수의 에버리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베리언스도 찾고 싶죠. 근데 베리언스를 찾기 전에 하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이런 놈을 정의를 해야 돼요. bx라는 놈을. 얘가 뭐냐? 아까 전에 저희 열심히 감마 썼죠? 이런 식으로. 이 감마에다가 propensity 펑션들을 대각화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감마의 트랜스포즈를 다시 곱해줘요. 그거를 bx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bx를 정리를 하면 bx도 놀랍게도 계산 방법이 하나 이거는 그때그때 계산을 하면 되고요. bx는 그러면 이걸 왜 정리를 했냐면 베리언스를 증명하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나오는 걸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써놨기 때문에 강의자를. 그래서 결과값만 보여드릴게요. 베리언스를 미분을 하면 정확하게 이런 값이 등장을 해요. x 뮤 f 뮤 프라임 플러스 프라임이다 트랜스포즈 플러스 J는 자코비안입니다. 그러니까 야코비안 어쨌든 이런 놈이 있을 때 이런 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f 뮤의 트랜스포즈는 무한대로 그 t를 보내보면 얘는 0으로 수렴을 해요. 정확하게. 그러면 저희는 얘를 지금부터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쓸 겁니다. 무시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뭔가 익숙한 꼴이 생각이 나죠? 바로 이런 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코비안을 감안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이 B가 나왔죠? BX 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그 BX의 에버리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거는 증명이 돼 있어요. 제가 증명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증명이 돼 있어요. 이 B하고 에버리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뭐 저희 확률 및 통계나 아니 그 카이스트 기준으로 확률 및 통계나 그 수통이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거기서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저희가 이미 아는 거죠. 뮤 한마디로 이미 아는 게 정리가 된 거예요. B의 에버리지는 B 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가 끝났죠? 그러면 아까 전 내용까지 정리하면 뮤 닷은 F 뮤가 되고 여기서 뮤는 종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시그마 닷 그러니까 베리언스의 미분값은 시그마 J 트랜스포즈 플러스 J 시그마 트랜스포즈 플러스 B 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제부터 그러면 저는 열심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든 예시를 가지고 다시 예시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사용했던 예시가 이거였죠. 알파, 베타. 이걸 그대로 해보면 fk는 알파,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k가 돼요. 아까 전에 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열심히 해서 저희가 구했죠. 그러니까 안 그랬구나. 그 F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그 감마 있잖아요. 그 감마에다가 그거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OD를 OD 거기다 프로펜시티 펑션을 일부 반영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알파 오메가 마이너스 베타 K 그러면 이제 뮤 닷은 알파 오메가 마이너스 베타 뮤가 되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다시 구해보면 자코비안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이 시그마 닷을 구해보면 시그마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트랜스포즈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시그마 트랜스포즈 플러스 알파 오메가 플러스 베타 뮤가 나오는데 이 알파 오메가 플러스 베타 뮤는 BK를 구해보면 나오는데 BK가 이렇게 되죠. 감마가 1 마이너스 1이었고 프로펜시티 펑션이 알파 오메가하고 BK 아니 베타 K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거기다가 다시 감마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알파 오메가 베타 K. 그래서 거기다 넣은 값인데
이제 이걸 아까 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가 등장을 했었죠. 여기까지 엮입니다. 이 뮤 값을 저희 평균이 실제로 계산해보면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해요. 그럼 평균에서 그 안정화된 지점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고, 그래서 뮤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베타분의 알파 오메가가 나오고, 같은 논리로 시그마의 스테디 스테이트도 구해보면 놀랍게도 얘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우연입니다. 똑같이 나온다는 장담 없어요. 얘가 우연히 똑같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코이피시언트 있죠? 그 상관계수로 하나 뭐였든 그 값을 구합니다. 그거를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뮤의 스테디 스테이트 루트 뮤의 스테디 스테이트 분의 1이 바로 이 상관계수 값이 되는데, 얘는 이 뮤의 스테디 스테이트가 커질수록 작아지다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제가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는 엑서사이즈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엑서사이즈를 남겨놓고 마지막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열심히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상관계수, 시그마, 그리고 뮤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거의 40분 했었거든요. 이만큼의 베이스를 가지고 가고 싶을까요? 대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이거는 전산학계에서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만 이거 스토캐스틱 키네틱스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해서 딱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줄여서 SS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저희는 길레스피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SSA보다는 길레스피 알고리즘이라는 명칭을 훨씬 많이 써요. 저도 연구실에서도 훨씬 많이 썼고. 그래서 길레스피 알고리즘의 단계를 설명하자면, 이거는 쓰지 않고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연속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놈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t라는 그 시간대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xt가 i가 될 때 xt 플러스 타우가 j가 될 확률을 갖다가 ajxt라고 정의를 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는 놈을 알고리즘을 구하는데 맨 처음으로 인풋 값을 넣어줘요. 임의의 인풋 값. 맨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t는 0이겠죠. 그래서 t는 0을 넣어줬는데 x0이 문제가 되겠죠. 맨 처음 값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랜덤으로 값판을 뽑아줘요. 1과 0 사이에 있는 매트랩 코드상으로는 랜드 1, 매트랩 코드상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른 코드는 포트란을 제가 제가 매트랩으로 과제를 제출하긴 하는데, 매트랩을 안 써요. 연구할 때. 그 전산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실의 언어라고 하는 포트란을 갖다가 연구해서 쓰지. 일단은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값 하나를 뽑아요. 순서 바뀌었다. 얘는 0, 1입니다. 1, 0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값 하나를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AJXT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의 시그마 AJXT 얘를 이제 활용을 하면 저희는 타우를 샘플링 할 수가 있어요. 타우 값을. 그렇게 타우 값을 샘플링 해보면 만약에 시그마 AJXT가 점점 커질수록 타우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결론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케이스 J, 그 J의 케이스를 갖다가 시그마 AJXT분의 AJ의 probability를 이용해서 잡아요. 설정을 해요. 그러면 AJ가 커질수록 케이스 J의 probability는 점점 커진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네 번째로는 아까 전에 타우 샘플링 할 수 있었죠. 그거를 활용해서 t 플러스 타우를 갖다가 t 대신 넣어주고 xt 대신에 xt 플러스 타우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위에 단계
스텝 1, 2, 3 그러니까 2번 두 번째 그 캘큘레이트 단계부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계속 반복을 해줘요.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이걸 언제 멈추냐. 이제 변화값이 일정 값 이내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수리생물학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1000번 계산해요. 이거를 정말 무지성적인 방법이긴 한데 생각보다 대신 정확도는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러 번 반복 계산하면 오차가 점점 줄겠죠?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복잡한 거 안 하고 뮤, 시그마, 심지어는 이 상관 계수까지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손으로 계산하는 딱 5가지밖에 계산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모든 거에 다 쓸 수 있어요. 거의 만능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 참고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과제로 제출했던 코드인데 그 코드하고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코드 가져다 쓰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교수님이 작성하신 코드를 제가 변형한 거라서 최초 저작권이 교수님한테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 발표용으로는 그냥 뭐 허락을 받긴 했는데 가져다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어요. 처음에 뭐 베타 값이나 알파 값이나 뭐 이런 거 다 세팅을 하죠 여기는. 그리고 MPT 뭐 이거는 실제로 그 모델 특성 때문에 나온 값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타워 세팅하고 랜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랜덤으로 또다시 값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또 반복하고 여기 다 나와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걸 그리도록 코드가 세팅이 돼 있어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요. 참고로 이 값은 매번 변합니다. 랜덤 특성상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해석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림 형태를 바꿔서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 가운데 평균값을 진한 굵은 색으로 그리고 연한 영역을 이용해서 이제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변형된 변형된 코드가 이건데 그걸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보다 훨씬 보기 깔끔해졌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거구나를 찾았죠. 이제 심지어는 이거 코드 조금 변형돼 있어가지고 아래 보시면 이 평균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렇게 계속 값이 나와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베리언스나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거를 그냥 코드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쓰이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마르코프 체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마르코프 체인은 되게 여러 곳에서 쓰이거든요. 근데 수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뿐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마르코프 체인에 때리면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 한마디로 마르코프 체인은 되게 많은 곳에 쓰이는데 똑같이 때리면 사용하면 되니까 사용처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쓴 알고리즘 두 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이 길레스키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내용의 전부가 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